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울산 남구의 자부심 하늘채 하늘채에 오르다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을 보시면 하늘채 센트럴파크가 이제 있는 곳을 이렇게 보시면 야음 사거리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남구의 완벽한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리는 생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가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굳이 남구에 인프라가 있으면 이용한다 하는데 왜 가까이에 썼는가? 이게 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보자면 먼저 입지 프리미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는 길가에다 짓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이 있겠죠. 당연히 그 있을 거다. 도로 이용망, 그다음에 이제 울산의 어떤 철도망 있죠. 네 개의 노선 트럼, 이 트럼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을 이렇게 보면 미소 중개사님의 어떤 블로그를 그냥 긁어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이 이게 이제 노선이란데 이런 식으로 또 2호선 노선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선은 맞냐 안 맞냐는 제가 모르지만 이곳이 잘못됐다면 이 노선이 잘못됐다면 그건 다 이제 미소 중개사님이 잘못 올려놓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야음 사거리 이렇게 2호선 노선 2에서 야음 사거리, 그럼 야음 사거리가 바로 이 위치더라고요. 그럼 야음 사거리를 보면 여천 초등학교, 그래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위치죠. 여천 초등학교 있는 쪽에 이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미소 중개사님이 올려놓은, 울산에 있던 중개사님이겠죠. 이분이 올려놓은 어떤 노선을 보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렇게 울산 양산에 어떤 광역 철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철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겠죠. 이런 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 신복교차로와 무거 삼각 삼거리 있는데 이곳이 이제 서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는 약간 동쪽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 말은 맞겠죠. 맞는 거고 당연히 도로 근처에 있으니까 이거는 맞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지 프리면 또 이제 숲세권 공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산지가 80%죠. 그 공원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그리고 입지 프리면 여기서 참 놀라운 건 차로 10분을 이용할 수 있다. 차로 10분이에요. 차로 걸어서 10분이 아니라 차로 10분. 그래서 홈플러스까지 수암시장에 차로 5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요. 차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곳, 차로 이동, 차로, 그래, 차로 당연히 가면 다 있겠죠. 어디든지 아파트, 어느 광역시든지 차로 5분 타면 웬만한 도시에선 다 있겠죠. 그리고 10분 가면 대충 이용할 수 있다는데, 그래요. 10분, 차로 10분이면, 그 차로 10분이면 웬만한 곳은 다 있겠죠. 예, 이것은 다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 학군 프리미엄이 있다 해서 초등학교 있고 500m 근접에 초중고 있다. 그래서 4km 떨어지면 옥동 학원가가 있다. 이러는데 4km 정도 가면 다 있겠죠. 다른 광역시도 4km. 그러지 않겠어요? 4km나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이용하면 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물산의 남구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어진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파크는 그래서 2020년도 얼마에 나왔냐면 이게 전용 면적 25평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5억 4,840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억 4,850만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점수는 6점이라는 거예요. 6점에서 나와 있다는 거죠. 6점에서 나와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6점이라면 그래요. 그냥 광역시 아파트인 거예요. 광역시 아파트. 광역시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좀 공급 규모가 좀 작죠. 아파트가.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였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가 맞다. 일단 나온 점수로는.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게 야음 사거리에 있고 이곳에 지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게 홈플러스예요. 홈플러스가 거의 이렇게 직선 거리는 1.2km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울산 롯데 골드캐슬 아파트가 이제 과거에는 어땠는지 우리가 어차피 이게 울산에 있는 남구에 있는 번영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니까 그곳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곳의 어떤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울산 롯데캐슬이 2008년이죠. 이 2008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있냐면
이 아파트가 2008년에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이 아파트 경우에서는. 그래서 그 가격대가 보시면 2억 5천, 보시면 2억 5천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 아파트였던 거죠. 2억 5천 정도면 뭐 그보다 높은 곳도 있고 그보다 낮은 곳도 있죠. 그보다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하더라. 근데 그게 2억 5천 선이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죠. 한 중간 정도 잡으면 대략 2억 5천 정도면 됐을 것이다라고 보여진다. 그게 6.3이었어요. 그러니까 2억 5천이라면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그게 몇 점이었냐면 6.3이었다. 2008년도에 6.3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는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 내에 있을 수 있는 가격을 가서 본다면 이 금액들이 지금 2020년도에 이렇게 있고 2019년, 2020년에 뭐 이런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이 금액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여기서 보면 뭐 4억 2천짜리도 있고 3억 5천짜리도 있고 3억 9천짜리, 3억 9천짜리, 3억 5천, 4억 1천, 4억 2천 뭐 있어요. 3억 9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아,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이면 그래서 6.3이 맞다는 거죠. 아, 광역시 아파트가 맞구나. 이곳이 울산은 광역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 아파트가 잘 상승해줬다. 울산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줬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도. 즉, 대한민국을 발전하면서 통화량을 흡수해주면서 아파트 가격이 왔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울산 사람들 왜 울통이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11년도, 2015년도 이 금액을 한번 딱 보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3억 9천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하는데 이 보시면 이게 느껴지는 게 보이죠. 보면 느껴지는 게 보이는 거. 느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냐면 너무 먼저 달려왔다는 게 보이는 거죠. 즉 무엇이냐면 아주 굉장히 러프하게 말할까? 아니야, 그냥 굉장히 그냥 쉽게 말하자면 2000 거의 11년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가격이 거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해버린 거죠. 아파트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해버렸다. 3년, 4년 안에. 그래서 2015년 이때 보면 거의 4억 1,70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었냐면 아파트가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먼저 오른 거예요. 먼저 광역시에 도달할 수 있는 금액보다 먼저 올라버렸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아니 그냥 보자면 거의 6년에서 4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6년, 4년 먼저 올라버렸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 사고 나서 계속 힘들었겠죠. 계속 힘들어서 결국 힘들어서 이 위치까지 다시 온 거예요. 즉 4년, 6년 거의 횡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횡보한 이유는 먼저 갔으니까 횡보했겠죠. 먼저 갔으니까. 그래서 먼저 갔으니까 횡보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때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겠죠. 왜냐하면 서울 근접, 아주 가까운 근접해 있는 광역시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금액이었고 서울 안쪽에 이보다는 어떤 평수가 좀 작은 평수, 그 다 아래쪽 평수, 25평보다 그 아래쪽 평수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울산에 들어왔다가 피를 받겠죠. 그래, 피를 받겠어요. 왜냐면 서울 아파트가 무진장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놓고 보자면 그런 거예요. 울산 아파트가 못 오르냐? 그게 아니죠. 먼저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산가치, 화폐가치를 그려놓고 보자면 이때가 투자적 시기인 거예요. 투자적 시기. 그래서 이때를 보면 그냥 서울 아파트 가격이 미칠 듯 오르는 시기죠. 그냥 미칠 듯 오르는 시기. 이게 투자적 시기였다는 거예요. 투자적 시기였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따냐면 이제는 그 투자적 시기에서 이제는 이 아랫단에 있는 거예요. 두 배 아랫단은 이제 거주적 시기죠. 거주적 시기다. 그런 거주적 시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그 아랫단에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거주적 시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죠. 울산 아파트는 울산 아파트가 이때 나와가지고 이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 상승은 이때 이 아파트를 매도 쳐서 서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아니면 서울 인근에 있는 광역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가까운 광역시로 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로 올라갔다. 그럼 이건 무엇이냐면 그냥 환율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죠. 환율 테마주. 즉 환율이 올라간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면 환율이 뛰겠죠. 환율이 뛰면서 당연히 제조업 단위에 있던 제조업의 어떤 수출 경쟁률이 좋아지면서 돈이 당연히 지방에 있는 수출의 어떤
담당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돈이 몰렸고, 그렇게 몰리면서 당연히 아파트의 어떤 투자적도 서울을 내버려 두고 수도권에 내버려 두고 그런 것으로 돈이 몰린 거죠. 몰렸다가 다시 투자적 시기, 아파트가 투자적 시기로 변하면서 이게 전부 다 서울로 가버렸다. 또는 이 기간 동안이죠. 이 기간 동안 다른 광역시가 전혀 안 올라버린 광역시들, 그런 광역시로 돈이 몰려간 거죠. 왜냐하면 싸니까. 몰려갔겠죠. 싸니까. 그런 거죠. 왜냐면 이때 누구는 막 4억 천 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서 이제 미분양 나고 있었으니까 1억 8천에 1억 8천에 미분양 나고 있던 아파트가 지금 얼마? 4억.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남구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가까이 누린 생활 앞에 뭐 생활 누리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곳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몇 점으로 나오냐면 점수가 6점으로 나왔다. 5억대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5억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광역시가 지금 아파트가 5억대로 안 나오고 있냐 한다면 5억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광역시가 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광역시가 5억인데 내가 피 2억 줄게. 나 피 3억 줄게 해서 8억이 됐다. 어떤 광역시가 8억이 됐다. 그런데 나머지 아파트 다른 광역시는 전혀 안 오르고 있었다 한다면 8억을 매도 친 사람이 이득이겠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서울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광역시 두 채를 사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6점에 나왔으니까 일단 그 점수로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투자적 목적보단 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내 지역이 비싸지면 우리 지역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지역은 얼마나 쌀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왜냐면 돈이라는 것은 싼 데로 가는 거죠. 투자적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돈의 속성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에 나와 있는 이거 울산이죠. 울산이 뭐 4년 6년 힘들었겠죠. 4년 6년 힘들었겠다. 근데 그거는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먼저 간 거다. 너무 먼저 갔다. 너무 먼저 가서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울산이 자기 자리를 찾았다. 그래서 6점 내로 들어왔다. 즉 광역시 가격대로 분양가가 책정돼서 나온다. 어디서 남구에서 나온다 하면 뭐 좋은 거죠. 그래서 어 그냥 그런 광역시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면 다 오르겠죠, 모든 것들이. 자, 오늘은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